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문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전과 TV 부문에서 선전하며 2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84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9%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오는 15일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올여름 휴가 비용으로 평균 54만 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황의 휴가 비용도 2년 전보다 2만 5천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시중 자금이 단기 안전상품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6개월 미만 정기예금과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성 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의 수신액이 지난해 말보다 27조 원 증가한 876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쏙쏙경제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고 있죠. 오늘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어닝 시즌,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을 여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대장주입니다. 대장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 회사 실적에 증시가 주목을 합니다. 일단 어제 공개한 2분기 실적을 보면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이걸 증권가에서는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게 이제 많아야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중후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8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1분기 6조 9천억 원보다 21% 이상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2014년 1분기 이후에 무려 9분기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내용도 괜찮습니다. 갤럭시 S7 출시로 휴대전화 분야에서 4조 3천억 원 이상 이익을 냈고요. 네. 또 소비자 가전 분야도 점차 하향세였다가 7년 만에 1조 원 이상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산업 전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선방했고요. 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축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네. 그 삼성전자의 CEO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 4일에 3명의 CEO가 공동 명의로 임직원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 윤부군, 또 신정균 사장 이 3명의 CEO가 공동으로 냈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년, 10년 후에도 계속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인데요. 네. 이제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이 늘 그러긴 했죠. 이제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하자 이렇게 엄살을 좀 부리긴 했는데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선 이제 하반기 경쟁업체인 애플이 아이폰 7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휴대전화 분야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반도체는 인텔에 이어서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분야하고 디스플레이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 3년간 무려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1위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호실적을 계속 누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건희 회장 이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전문 경영인들이 임직원들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이제 상당히 간곡하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건 다른 대기업의 CEO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경영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위기감을 실제로 느끼는 면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와 그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고위 임원회의에서 변화가 없으면 돌연사할 수 있다. 서든 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돌연사할 수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었고 어제 공개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세계적으로 15년에 불과하다. 예. 15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판매가 워낙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걸 의식한 듯
27일 열린 간부회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LG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도 역시 5일에 브렉시트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징후마저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대기업들 하반기에 이제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그런 결정을 위해서도 이런 위기 의식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화 시킬 근거가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위기 의식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그 외국 자본이 소유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계 완성차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자, 최근에 좀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CEO들의 표정은 좀 제각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완성차의 경우 국산차로 분류가 돼서 이제 수입차와는 분류를 달리 하는데요. 예. 올해 이제 상반기 오랜만에 국내에서 국산차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판매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이렇게 수입차들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상반기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 불만도 증가했고 배출가스 조작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디젤차가 또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2.6%가량 감소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차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88%까지 늘렸는데요. 늘리는 데는 외국계 완성차 세계 회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예. 세계 회사가 어딘고 하니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입니다. 이 외국계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인데 각각 상반기 판매 실적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8만 7천 대, 4만 7천 대, 5만 1천 대니까 오랜만에 선방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CEO들 운명은 좀 엇갈렸습니다. 우선 네. 한국 GM 이제 CEO가 제임스 김인데요. 소속 직원 3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4명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채용 비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 주변에서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보니까 CEO한테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박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만에 사실은 굉장한 성과를 올린 거죠. 잘 팔았으니까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 회사의 일 때문이 아니고 이분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를 지냈는데 아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 폭스바겐 배출가스, 연비, 소음 이런 게 인증 받으려고 100여 건이 넘는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유일하게 웃고 계신 분이 지금 저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소유한 쌍용차의 최종식 사장 같은 경우인데요. 이분은 지난해 4월에 사장직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이유일 씨가 사장이었다가 부회장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물려받자마자 티볼리 같은 게 워낙 잘 팔리면서 성적이 워낙 좋아서 눈부신 실적 성장세를 보여서 아마 속으로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거의 1년 반 이상을 두문불출하다가 공식 성상에 나타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자,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칩거 행보, 좀 두문불출한 행보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 11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김 회장이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회사와 주주한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제 법정 분쟁을 벌이다가 이제 배임 혐의였습니다. 예. 특가법상 배임 혐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재벌 총수 봐주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해 12월에 한화건설의 이라크 건설 현장 방문을 끝으로 사실은 칩거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1년 7개월, 19개월 만에 두문불출하던 생활을 끝으로 지난 5일이었습니다. 태양광 셀 공장인 한화큐셀 진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방명록에 여러분은 저의 태양이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화제가 됐죠. 재계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제 임직원 잘 모시겠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네. 태양광 산업에 전력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룹 내에서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이달 중순에 또 63빌딩에서 시내 면세점 전면 개장식이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면허를 땄고 12월에 부분 개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면 개장 행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전면 개장 행사에도 참여할 거라는 게 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칩거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은 이제 현장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새 아들한테 어느 정도 영역을 조정해서 역할을 맡겼다는 게 제게 분석인데요. 우선 아까 그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
그리고 김동관 전무. 그렇습니다. 삼남이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에 이제 관심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김동선 팀장이고 예. 차남이 있는데 차남은 이제 김동원 상무인데 이분은 이제 핀테크 사업 정도로 어느 정도 영역이 정리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룹 안팎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재계와 CEO 동향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김방희 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행하는 옷이나 가방을 샀는데 거리에서 비슷한 물건이 자주 보인다면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골라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패션과 뷰티 업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울에 장착된 카메라로 얼굴을 찍은 뒤 얼굴 사진을 가볍게 터치하자 가상으로 아이라인이 그려지고 입술에는 립스틱이 발라집니다. 얼굴을 크게 인식시키면 피부색에 맞는 화장품 정보가 거울에 나타납니다. 한 화장품 업체가 IT 신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제품을 제안하고 구매하기 전 미리 체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시고요. 저희가 메이크업 시연으로 연결을 시켜드려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판매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패션을 중시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복 매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옷을 거울에 비추면 옷의 소재와 연출법이 나타나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360도 촬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결정하면 이니셜뿐만 아니라 생일에 맞는 별자리까지 소매와 단추에 새겨줍니다. 인터뷰입니다. 우선 혼자 쇼핑하러 왔을 때 뒷모습을 못 보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저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조금 저 뒷모습이나 옆모습도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 패션의 완성이라 불리는 핸드백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디자인하고 주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토트백과 숄더백 등 가방 모양을 선택하고 가죽 색깔과 문양을 마음대로 골라 15,000여 개의 가방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컬러가 마음에 들면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제 맘대로 컬러며 사이즈며 끈길이까지 이제 조합할 수 있어서 일명 연예인표 옷이나 가방을 사고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개성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모의 결점은 보완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고객 맞춤 서비스가 패션 뷰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전과 TV 부문에서 선전하며 2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에 매출 14조여 원, 영업이익 5,800여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매출은 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9%나 늘면서 재작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의 판매 호조로 가전 사업 부문에서 4천억 원 중후반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TV 사업 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됐지만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전략 스마트폰 G5의 판매 부진으로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등 우리나라 업체 5곳이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한국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6위를 차지했고 현대위아와 만도,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등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독일의 보쉬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덴소가 2위였습니다. SK그룹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앞으로 5년 동안 125억 원을 지원합니다. SK와 카이스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과 MBA 2기 육성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가 동반자로서 청년 기업가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세제 혜택과 판로 확대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세 공제율 상향 조정과 지방 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DN 등 전력산업계와 협력기업 등 200여 개사가 오늘 전력산업계 수출진흥 총력 전진대회를 열고 올해 1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5대 전력기자재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 등은 협력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200억 원을 투입해서 신생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쏙쏙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